리뷰로는 변호사의 리뷰로 사건을 뜯어보는 코너입니다. 법률사무소 창림의 송창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가수 김건모에 대한 성추문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부터다. 유흥업소 종사자 A씨는 3년 전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건모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 송창섭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과 진술의 일관성이 될 전망이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한거불능에 빠지게 한 뒤 간음함으로써 성립한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를 증명해내야 한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있다. 증거를 먼저 공개할 경우 김건모 측에서 대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3년 전 사건에 대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송 변호사는 강간죄의 경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신고하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 수사기관은 몸에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다른 증거물을 즉시 수집한다며 해당 사건은 3년 전 사건이므로 이 같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당시 근무하던 유흥업소는 주인과 간판이 모두 바뀌었다.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승패소를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성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김영란 당시 대법관은 무죄가 나왔던 2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노래방 도우미였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가해자의 폭행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재판에 인정된 사례다. 김건모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다. 때문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유흥업소 직원이 성폭행당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재판에서는 형법 위반 행위인 강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만 판단한다라며 강간죄의 성립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유흥업소 종사자라 해서 수사 단계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의 해석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강간은 물적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추행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술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엄격하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폭행이 있었다면 어떤 부위였는지 등 매우 구체적으로 거듭해서 물어본다며 거짓말을 한다면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짓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이 차를 가지 않는 유흥업소에 근무하고 김건모로부터 화대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고발에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주장이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화대의 지급 여부는 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과 충돌한다. 일종의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간죄가 아닌 성매매 관련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과는 별개로 가세연의 폭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와 불필요한 정보 전달은 도마 위에 오른 지 오래다. 가세연은 자신들의 폭로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위한 일이다. 김건모가 인정하면 우리도 방송 안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가세연의 폭로에 대해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를 위한 일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의자가 고소고발을 막을 정도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필요할 수 있다며 김건모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나.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업무가 아닌 이슈몰이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우새 가수 김건모가 내년 1월 30일 13세 연하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현과 교제 5개월 만에
깜짝 결혼식을 올리는 가운데 둘의 연애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신부가 화려한 스펙을 보유한 미모의 재원이라는 점. 상대가 방송에서 결포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김건모라는 점에서 둘의 결혼에 모두가 축하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 예비 신부는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을 직감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건모와 13세 차이가 나는 예비 신부 장지연은 현재 피아니스트 겸 편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특히 그녀는 화려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실용음악 편곡을 전공한 재원으로 상명대 뉴미디어 음악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현재는 서울의 한 대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죠. 이렇게 그녀가 음악가로서 성공적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음악가이자 교회 선교사로 복음을 전파 중인 그녀의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히트곡 메이커 작곡가 출신 장욱조 씨로 방주연, 기다리게 해놓고, 장미와 어떻게 말할까? 태지나 잊지는 못할 거야 이용복 잊으라면 있겠어요 등을 작곡하기도 했죠. 그녀의 오빠 훈남 배우로 잘 알려진 장희웅으로 지난 2000년 드라마 덕이를 통해 배우로 첫 발을 내디딘 후 주몽선더 겨왕 마의 크로스 등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 가족의 막내딸이다 보니 외모부터 음악적인 재능까지 빠지는 곳이 없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지난 5월 25일 지인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경기도 포천근방에서 콘서트를 마친 김건모는 지인이 장지연과 근처에 있다가 우연히 소개를 시켜준 게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를 여인 지 얼마 안 된 김건모는 상심이 컸던 시기였는데 이를 안 지인이 위로도 해줄 겸 평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소개시켜주게 된 것이죠. 그전까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둘, 그러나 첫 만남부터 예비 신부 장지연은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최근 한 미디어사와의 인터뷰에서 첫 만남에서 오빠를 보니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분 뭘까? 계속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세 번 만나면서 나 아니면 이 남자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언급하며 첫 만남부터 관계가 계속될 것 같다고 짐작했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 장지연은 김건모를 만나기 전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주가인 김건모를 만나고 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김건모가 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이고 김건모를 위해서 술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못 마시는 술이지만 술 친구가 되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다. 언급하기도 했죠.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던 까닭에 자신의 주량을 확인하지 못했던 그녀는 실제로 마셔보니 애주가 김건모도 이길 만큼 주량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혼기를 한참 지난 김건모는 사실 결혼을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지연을 만났을 때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고 하죠. 그는 이에 대해 난 혼자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이성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나만의 저항의 선이 있었다. 이 여자를 그 선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다. 때로는 일부러 험한 말도 하면서 밀어내보려 했었다. 고 말하면서 결혼에 대해 꽤 부정적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김건모의 어머니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어머니와 장지연 씨와의 첫 만남에서 김건모 씨는 전에 없던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데 별 얘기도 아닌데 둘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그날 지연이에게 아버지 뵈러 가자고 말했다. 며 어머니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결혼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김건모의 삶의 모토는 재미있게 살자이죠. 그런데 그 재미있게의 방향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즐거운 삶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즐겁게 해주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는 인터뷰를 통해 결혼 후 삶에 대해 와이프가 생기면 같이 봉사하며 살고 싶었다. 이제 우리 둘과 동생들 데리고 치과버스, 안과버스, 미용버스 마련해서 병원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고 싶다. 우리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고 싶다.
라며 결혼 후에는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삶을 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비 신부 장지연도 오빠와 뜻을 함께해 즐겁게 봉사활동하면서 살고 싶다. 여성 A씨가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밝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전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8월 여성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A씨는 그 유흥업소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같이 동석해 있었는데 김건모가 A씨에게 일행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만 남아있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가 다른 일행들을 모두 내보낸 뒤 혼자만 남아서 김건모와 함께 있었는데 김건모가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자신을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은 A씨는 3년 전에 발생한 일을 곧바로 고소하지 않고서 왜 이제 와서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피해 여성 A씨는 당시 피해를 본 후에 그 일을 그냥 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김건모가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 활동하는 모습을 계속 보았고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더욱이 A씨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에 김건모가 입고 있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최근 방송에서 또다시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합니다. 과연 유흥업소 종사자가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설명에 의하면 비록 유흥업소의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폭력이나 강요에 의해서 성행위를 당했다면 그것으로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A씨는 그와 관계를 맺은 후 대가를 지불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는 성매매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여성 A씨는 김건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에게 알려왔고 그녀는 강용석을 변호사로 선임해서 김건모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중이랍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는 그 증거를 밝히기 곤란하지만 재판에서 증거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건모는 성추행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도 계속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모는 12월 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콘서트를 예정대로 개최했고 12월 8일 방송 미운 우리 새끼에도 출연해서 자신의 피앙새 장지연에게 장미꽃 3,000송이를 바치면서 프러포즈를 하는 모습을 공개했답니다. 앞으로 김건모와 그 여성 A씨의 법정 다툼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